그리고 아까 그 ETP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ETP 상장된 거 상품이 이렇게 올라온 거 이걸 캡처를 했더라고요. 써있죠? 호들 5 이렇게 돼 있죠. 예, 실제로 올라왔다고 하네. 이렇게 거래. 그래서 간단히 그런 캡처샷이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XRP 팁봇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팁봇 개발자가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었어요. 페롯이라고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XRP 페롯인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통하지 않고 이 페롯이란 걸 통해서 XRP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유로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는 방식은 게이트허브라고 영국의 리플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게이트웨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간단히 뭘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분산화 거래소. 저희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중앙화 거래소라고도 표현 많이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 분산화 거래소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XRP 레저상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소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거래소 또는 여러분들이 중앙화 거래소라고 표현하는 애들은 그 거래소 자체가 본인들의 서버를 구축을 해요.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게 웹 인터페이스라서 웹서버와 와스 이런 것들 들어갈 테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장부거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의 장부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소는 보통 뭐 XRP를 상장해서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XRP 레저상에 본인들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자기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레저상에서 거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부 이제 서버에서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장부거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장부거래 말고 XRP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거래로만 막 사람들 거래를 시키고 보증 물량이 없는데 그 의미 말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딥에다 저장하겠죠. 어떤 A 유저가 뭐 판매를 했고 어떤 B라는 유저가 구매를 했고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큼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거래를 하다가 고객 중 누군가가 이제 다른 데로 출금하겠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XRP 어카운트에서 다른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 형태예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출금할 때 대부분의 거래소가 지금 1XRP를 받잖아요. 출금 수수료로. 그거는 거래소가 먹는 겁니다. 리플사에서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리플사에서 그런 걸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 말씀드리죠. 그 XRP가 다른 계정으로 이동할 때 그거를 페이먼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트랜잭션이. 근데 같이 보셨죠 저랑? 트랜잭션 코스트는 기본 얼마라고요? 10드랍이에요 10드랍. 100만 단위잖아요. 10드랍이면은 0.00001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것만 받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더 바꿔서 말하면 그거를 보낼 때 그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근데 저희 고객들한테 1을 요구하잖아요. 마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 은행들이 국내 송금할 때 옛날에 계좌 이체하면 1,000원씩 받던 시절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내는 걸 못 봤어갖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우리 한 1,000원은 받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사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리플사가 거래소한테 로열티를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리플사가 뒷구멍이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1XRP를 요구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무료 출금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국내 거래소는 다 1을 요구하고 있죠. 그냥 그 서비스 대가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분산화 거래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와 다르게 게이트허브라는 영국에 있는 거래소는
리플 게이트웨이로서 분산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XRP 페롯이라는 XRP 티폿을 개발한 사람이 이 개발한 서비스는 게이트허브에 있는 XRP 판매 오더로 올려진 그거를 테이커로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구매한 고객한테 그 XRP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티폿이랑 결합이 돼 있을 거예요. 구매를 하면 본인이 티폿 계정을 갖고 있으면 거기로 입금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금 만든 지 며칠 됐는데 며칠 만에 대략 이 서비스로 구매한 게 12만 5천 개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뭐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맞나요? 100만, 천만, 한 6천만 원 정도 사람들이 벌써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거죠. 굉장한 수치라고 보여져요. 3일 됐네, 워킹데이 3일. 3일 만에 하루에 한 2천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로 사람들이. 이게 막 암호화폐 거래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RP를 구매할 수 있게,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이거를 벌써 3일간에 6천만 원치를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이런 게 XRP 생태계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은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잠깐 이 회사에 대해 좀 보고 갈까요? 트랜스퍼 와이즈, 이제 거기에서 몇 마디 건넸는데 일단은 트랜스퍼 와이즈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죠. 탑 레미턴스 컴퍼니. 자,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탑5에 드는, 그러니까 5순위권 안에 드는 우리가 MTO라고 부르는 모니 트랜스퍼 전문업체, 그러니까 송금 전문업체거든요.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걸 본다는 거는 트랜스퍼 와이즈가 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많이 본 WU 또는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1위입니다. 현재 1위 업체죠. 아주 그냥 잘 나가죠. 네. 그리고 2등도 되게 친숙한 이름이죠. 누구죠? 엑스비아와 엑스라피드를 쓰는,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는, 쓴다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머니그램이죠. 바로 송금 전문업체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2위예요. 그리고 3위는 보시는 것처럼 리아. 이름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이 5개 업체를 언급한 적이 있어갖고 친숙하실 겁니다. 아마 그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4등이 바로 트랜스퍼 와이즈.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기사를 볼 업체가 바로 이 트랜스퍼 와이즈 4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드레밋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월드레밋 5등. 자, 이 업체고 제가 지금 이미지를 따로 확인은 안 할 거지만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도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이 돼서 올라가 있을 텐데, 이 탑5 업체 중에 세 업체가 엑스라피드를 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리프사가 올해 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갖고, 만약에 그냥 리프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5개 업체 중에 3업체는 올해 쓸 것이다, 엑스라피드를. 이런 약속을 안 지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지킨다고 하면 올해 3업체가 진입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3업체 중에, 아니 5업체 중에 3곳이.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5곳 중에 3곳이 엑스라피드를 올해 쓸 계획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올해 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좀 이 업체들 이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업체가 탑5에 드는지, 그리고 리프사는 이 업체 5개 중에 3개가 올해 안에 엑스라피드를 쓸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이 트랜스퍼 와이즈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대략 알았죠. 규모는 이 정도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업체에 관련된 기사가 떠갖고 같이 좀 볼게요. 자, 이 기사는 뭐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보신 것처럼 MT 업체죠. 메이저라고 달렸죠. 아까 보신 것처럼 4등은 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핵심이 그냥 바로 나왔네요.
요 리플의 글로벌 페이먼트 솔루션 성장, 그리고 이 뒷내용 그냥 요약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설립자의 얘기거든요. 체어맨님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퍼와이즈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리플사만한 솔루션을 본 적이 없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리플사가 제시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루션을 쓰면 이런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이만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한 내용보다 더 나은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리플사의 솔루션이 굉장하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만큼 찬양을 한 만큼 리플사의 솔루션이 대단한 건 알지만 아직 쓸 생각은 없다. 언제까지? 은행들이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쓸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했어요. 리플사만한 솔루션 없다는 얘기는 지금 본인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솔루션은 리플사의 솔루션, 리플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본인들이 언제 그러니까 쓸 생각이 있냐면은 은행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디테일하게 있어서 뭐 모든 은행들이 만약에 리플 네트워크를 쓴다고 가정해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기사를 보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 보이지 핵심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트랜스퍼와이즈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리플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올 초에 이 중에서 새 업체가 쓴다고 했는데 트랜스퍼와이즈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은행들이 쓰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쓴다고 했으니까 아직 대형 은행도 진입을 안 했잖아요. 심지어 조그만 은행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엑스라피드를. 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사람이 빈말을 한 게 아니라면 아마 올해는 아니겠죠. 트랜스퍼와이즈는.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주 비트코인 베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코인베이스 보면은 그 커스터디의 XRP가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로고를 바꿨어요. 욕을 먹더니 잽싸게 바꿨네요. 사실 리플사 로고를 박아놨었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666 요거 슉슉슉슉. 아니다, 좀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파란색으로. 아이, 미술 공부하는 건데. 자, 이 리플사 로고 이걸 박아놨었어요. 근데 욕을 먹더니 XRP 로고로 잽싸게 바꿔놨네요. 소리 소문 없이. 사실 되게 유치한 짓이죠. 실수라면은 사실 프로인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유치하게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생각 없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얘네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근데 이런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정확한 마크도 기재 안 하고 혹은 이름을 틀린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볼 땐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거를 게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유치한 행동인데, 아무튼 다행히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욕을 먹더니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네.